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신년이 되면 각 조직들의 수장들이 그 해의 조직의 방향성이나 핵심 목표가 되는 말들을 하는데요.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중요한 만큼 경제 수장들의 신년사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저희가 신년사를 챙겨서 공유하는데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기존에 저희 영상을 꾸준히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미연준 의장이나 한은 총재 같은 그런 경제수장들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는 말 하나하나에 굉장히 신경 써서 챙기는 편입니다. 보통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 뻔해 보이고 곱상한 단어를 써서 내용을 굉장히 유하게 표현해서 말하다 보니까 사실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크게 안 다가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연초에 큰 대기업 같은 데서 시무식 할 때 직원들 쫙 모아놓고 사장이나 회장이 신년사를 하는데 사장이 올 한 해는 원가 절감을 통한 수익률 개선에 각고의 노력을 다하자는 말을 신년사를 통해서 그냥 쓱 지나가듯이 한마디 했다고 칩시다. 그럼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제 다음 날부터 원가 절감에 비상이 걸리는 거죠. 사장 말한 거 그 밑에 전무, 상무, 각 부서장으로 지시가 내려갈수록 원가 절감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한 지시가 되는 거고 실적을 내야 하는 실무 부서에서는 난리가 나죠. 기획팀은 기획팀대로 일정, 공정 줄인다고 비상이 걸리고 조달팀은 조달팀대로 납품 단가, 외주 단가 깎고 새 업체 찾는다고 난리 나고 생산부서는 비효율 잡고 개선 제한 실적 올려야 돼서 아주 정신이 없죠. 맞아요. 이것도 다를 게 없는데요. 신년사에서 경제수장들이 부드럽고 유하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그 의미까지 가볍거나 관용적인 표현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예를 든 것처럼 이 수장들이 무게 있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서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실무진들이랑 금융사 관계자들한테는 그게 올해 핵심 성과 지표가 되고 올해 가장 무게를 둬야 하는 일이기도 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일단 이런 상황을 감안하고 이번에 한 범금융 신년 인사회에 대한 내용을 들어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보도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나왔던 신년사를 보면서 느낀 게 작년하고 많이 달라졌구나 하고 생각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신년사의 주요 화두가 다중채무 자영업자가 진 그 빚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엄청 강조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나온 신년사 내용을 보면 경제수장들이 하는 말이다 보니까 내용 자체가 부드럽게 전달되는 건 그대로인데 포인트 자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 경제의 위기 극복과 제도약을 위해서 금융의 진정한 중추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위기 극복과 제도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동안 침체 우려, 침체 가시화 같은 말을 자주 써왔는데 이번에는 좀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은 말을 썼네요. 네. 사실 그렇게까지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를 해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사람이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이 부분은 절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단어 하나하나에 미리 다 계산해서 다듬고 다듬어서 하는 말이라는 부분은 기억을 해야 하고요. 아무튼 신년사에서 위기 극복이라는 단어를 꺼냈다는 말은 지금 경제 상황이 이미 위기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지금이 위기라는 걸 먼저 인정해야 그걸 극복하자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추경호 부총리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추가했는데요. 지금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가 현재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야기를 하자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작년 신년사에서는 다중채무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 되게 강조하는 발언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런 말 한 이후에 이게 나중에 금리가 급하게 오르고 시간이 갈수록 계속 골마가면서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 갔는데요. 사실 원래라면 지난 하반기부터 과도한 부채를 가진 취약차주들 위주로 부채 문제가 터질 일이었는데요. 근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임시방편으로 이자 깎아주고 대출 만기도 늘려주고 원금 상환도 연장시켜주면서 6개월 1년씩 계속 끌었죠. 근데 그렇다 해도 이게 터질 일이 뒤로 미뤄진 거지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다중채무 자영업자와 영끌족들의 부채 문제는 터지기 직전의 문제를 당장 급한 불만 끈 거지 여전히 경제 문제의 내관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된 건 아니고요. 일단 말만 안 나오게 입만 틀어막아 놓은 것뿐이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른 문제가 또 생깁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신용경색으로 돈을 못 구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된 건데요. 그것도 터지면 또 경제위기로 이어지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다시피 50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돈을 풀어서 급하게 회사채도 사주고 보증도 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역시도 해결된 건 아니고 또 정부에서는 돈대를 박으면서 어떻게 시간을 번 것뿐이고요.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신년사에서 언급했던 문제가 실제로 가시화된 거예요. 어찌어찌 당장 급한 불만 끄고 시간은 벌어놓은 상황인 거죠. 물론 여전히 언제 터져도 터질 일이고요. 그럼 가계 부채 문제, 기업의 신용 경색 문제 이런 것들 일단 테이프로 발라놓은 상태라는 거네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올해 신년사에서 나온 얘기가 이번엔 부동산발 금융 리스크가 현저화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언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큰 틀에서 보면 실제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고 터질 일 하나 막으니까 딴 게 터지고 그걸 막으면 또 다른 게 터지고 그렇게 계속 돈만 투입하면서 임시 방편으로 테이프만 붙여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고요. 계속 생돈을 들어가면서 상황을 미루고 있다는 얘긴데 어쨌든 시간을 버는데 성공했냐는 그 기준에서만 보면 그래도 시간을 번 건 맞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이번에 언급한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앞의 문제하고는 다르게 돈을 부어서 해결한다든지 미룰 수 있는 그런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는 거죠.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동시에 깡통 전세 폭증부터 메가톤급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 충격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당장 갭 투자 부동산 상황만 봐도 2021년부터 갭 투자가 폭증했는데 그때 세입자로 들어간 사람들 올해 봄부터 2년 계약 만기가 본격적으로 다가오는 시기가 됩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고 해도 예전의 전세가로 구하지는 못하잖아요. 그쵸. 갭 투자한 사람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 해도 전세 가격이 떨어진 만큼 자기 돈 추가로 보태서 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갭 투자한 사람이 현금 여력이 없는 거 너무 잘 알고 이게 동시에 터지면 보증금 반환 보증이고 뭐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형 폭탄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집값 하락세라도 멈춰놔야 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수요 늘리려고 지금 부동산 규제 싹 다 풀고 있는데 이번 건은 작년에 비해서 임시 방편이라도 대처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시장 흐름은 대충 보이지만 요건 조금만 두고 보면 이게 효과가 있는지 금방 확인은 되겠죠. 네. 그리고 이번 신년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의 한 발언도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경제 여건과 금융 여건이 어려운데 금융권들이 건전성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책임 경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금융권들이 건전성 관리에 책임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되게 부드럽게 말해서 그런 건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부실 위험이 터질 가능성이 되게 큰데 터지면 네 책임이다. 그러니까 책임감 가지고 부실 관리 알아서 잘 대비해라. 너희한테도 책임이 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우리 정부에서는 부실 위험이 있는 가게에는 금리도 낮춰주고 있는 규제도 다 풀어주면서 적자 재정까지 총동원해 문제 해결을 위해 돈을 다 쏟아붓고 있었는데요. 근데 사실은 시간만 계속 끌면서 문제 해결을 미루고 있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결과가 결국 가게와 기업, 정부 모두를 이제 더 이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만든 측면이 크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게 부동산 문제가 될지 뭐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뚝이 무너지게 되면 자영업자, 개인대출, 기업자금 문제 등 지금까지 미루던 문제가 연쇄 충격으로 이어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고요. 부드럽게 표현된 측면은 있지만 이런 문제를 이번 신년사를 통해서 경고성 멘트를 던진 부분은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신년사 자체가 많이 관심 가지는 주제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쉽게 무심코 넘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엄밀히 보면 경제수장이 전하는 이 신년사 내용과 여기에 나오는 그 주요 키워드에 따라서 이걸 따르는 각 경제기관의 실무진 입장에서는 올해 정책 방향과 챙겨야 될 연간 목표 자체가 정해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 이런 정책 영향을 받는 우리 가계와 기업의 실물 경제에도 이런 그 정책의 여파가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죠. 물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신년사일 수도 있겠지만 앞에서 말한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가 경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걸로 보이는 만큼 반드시 챙겨봐야 되는 내용이 경제수장들의 신년사라는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